강지원 변호사가 함께하는 퇴근길의 유쾌한 한판 승부.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세요. 클론의 강원래입니다. 반갑습니다. 힘들었던 이야기라든가 오늘 있었던 이야기 같이 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 특히 내가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올 때 나를 반기고 또 내가 나갈 때 열심히 하고 오라는 듯한 눈빛으로 항상 함께 했을 때 너무 좋았죠. 제가 알고 있는 자폐성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 학생이 12살까지 말 한마디도 안 했답니다. 근데 강아지가 집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그 강아지와 대화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만큼 마음을 열 수 있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게 바로 강아지 또는 고양이, 이런 반려동물들인데, 그 동물들을 그냥 막연하게 먹는 거 또는 지저분한 거, 더러운 거, 균을 옮는 거,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도 나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아주 친구, 동료? 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예전처럼 나쁜 음식물이라든가 그런 거 먹어서 균을 옮는다든가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가수 강원래 씨의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강원래 씨도 반려동물을 각별하게 여기는 분으로 유명하죠. 반려동물과 함께 살 때의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뉴스 정면 승부 3부와 4부는 특집 공개 방송으로 준비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와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와 함께한 도시 동물과 공존을 꿈꾸다라고 하는 공개방송인데요. 3부에서는 가수 이한철 씨와 영화감독 임순례 씨와 함께 버려진 유기동물이 이후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리고 4부에서는 가수 서영은 씨와 카라의 이혜원 정책국장과 함께 도시에 정착한 다양한 동물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의 부끄러운 민낯, 유기동물에 대한 이야기 3부에서 만나보시겠습니다. 우리 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가 할 때 CCTV 넘가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흘러간다 바람을 타고 물길을 따라 흘러간다 시린 마음 가녀린 손끝 옷깃을 세우고 흘러간다 지난 날 나에게 거친 풍랑 같던 낯선 풍경들이 저만치 스치네 바람이 부는 대로 나 떠나가는 나의 꿈이 항해하는 곳 흘러간다 헤엄치지 않고 둘러보지 않고 흘러간다 속살 같은 물길을 따라
시간의 방향을 흘러간다. 들이번들러봐도 끝없는 바다 위 비교할 리 시기할 리 없는 곳. 바람이 닿는 곳 그 어딘가에 나의 꿈이 나의 바람이 나의 사랑하는 향해 가는 곳. 흘러간다. 바람을 타고 물길을 따라 흘러간다. 엉클어진 머리를 뒤로 쓸어 넘기는 척 눈물을 닿네. 네, 뮤직 토크쇼 도시 동물과 공존을 꿈꾸다. 이한철 씨의 흘러간다로 시작했습니다. 이한철 씨 고맙습니다. 나오셔서 바쁘신데.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분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대표 임순례 감독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환영합니다. 저는 근데 동물을 안 키워봤어요. 그래서 잘 몰라요. 그런데 그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그렇게 예뻐하시더라고요. 네, 집 안에서도 그러시고 뭐 밖에 나오실 때도 그냥 끌어안고 이렇게 계시는데 그 반려동물 키우는 게 이렇게 좋습니까? 저 고슴도치 키웠었거든요. 고슴도치요? 와. 근데 이놈이 사실은 되게 친해지기 힘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야행성이라 가지고 낮에 제가 그 고슴도치 모습을 보고 싶잖아요. 네. 불 켜면 그냥 눈 감아버리고 이렇게 풀어져 버리고 구석으로 이렇게 숨어버리고 그랬는데, 그리고 또 가깝게 이렇게 손이 그 고슴도치 눈높이보다 더 높은 곳에서 다가가잖아요. 그러면 소리 내면서 바늘을 딱 세워요. 그래서 만지고 싶어도 만질 수도 없고 참 가까워하기 힘든 동물이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하루 이틀 이렇게 같이 함께 지내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를 알아보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가까워지고 또 애틋한 마음이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눈높이보다 낮게 이렇게 손이 다가가면 그러면 바늘도 안 세우고. 네, 그렇게 해서 뭐 익숙해져 가는 거죠. 네. 예, 어떤 같이 심장을 이렇게 두근두근 뛰는 그런 상태의 어떤 생명체와 저 자신이. 네. 저는 고슴도치 키우셨다는 분 처음 만났습니다. 이한철 씨하고 고슴도치 전혀 안 닮으셨는데. 임순례 감독께서는 되게 이 반려동물 키우는 게 사실 그 잔손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먹여야 되지, 또 채워야지, 뭐 돌봐줘야 할 일이 많잖아요. 네, 근데 솔직히 뭐 귀찮을 때도 많죠. 귀찮을 때도 네. 있어요? 예. 뭐 사람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죠.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산책을 매일 바쁜데 매일 산책을 시켜줘야 된다든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니면은 여행을 가야 될 때가 좀 제일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여행 갈 때 이제 네. 데리고 가느냐 어디 맡길 때가 있느냐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자유가 좀 구속당하는 것 같은 그런 귀찮고 힘들 때도 사실 있지만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귀찮은 것보다는 동물이 저에게 주는 게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동물을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좋아했고요. 왜 좋아했냐 그러면 그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우리가 어린 아이들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 기쁨의 미소가 지어지듯이 그냥 동물을 보면 동물의 순수함 때문에 저절로 이제 제 마음이 그 풍부해지고 부드러워지는데 뭐 단순하게 개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물에 대한 어떤 연민이나 뭐 생각도 더 넓어지게 되고 또 환경이나 또 다른 사람 약자들에 대한 저의 어떤 감성이 훨씬 더 확장됐기 때문에 동물은 저에게는 굉장히 고마운 존재죠. 아, 그렇군요. 그 아주 훌륭한 생각들을 많이 하시게 됐네요. 또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께서도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 많이 계시죠? 네, 예. 또 키우신 분 어디세요? 마이크 한번 잡아주시겠습니까? 예. 여기 예. 네. 그거 어떠세요? 키우시는데 힘들거나 그렇지 않으세요? 또 좋은 점이 더 많습니까? 저는 지금 고양이 이제 한 3개월, 5개월 된 고양이 2마리 기르고 있는데 같이 살고 있는데 예. 길냥이들을 구조해가지고 입양을 하게 됐어요. 그 지금 기르고 있는 2마리가 네. 길고양입니까? 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아무래도 길거리에서 살던 아이들이라서 좀 아파서 진료비가 좀 많이 나와가지고 처음엔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치료도 하셨어요? 네. 예. 그래서 처음엔 좀 진료비 같은 게 좀 많이 나와가지고 좀 힘든 점도 있었는데 그런 것보다는 좀 아이들이 집에서 같이 지내면서 이렇게 같이 장난도 치고 이렇게 그냥 집안에 같이 동물들이 있는 것만으로도 되게 크게 제가 뭐 좀 밖에서 힘든 일이 있다가 들어가도 굉장히 좀 위안을 많이 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냥 뭐 동물도 그냥 사람들이랑 같이 지내면 즐거운 것처럼 같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즐거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아주 만족하시네요. 하여튼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것이 그렇게 참 좋은 일인데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버려지는 동물들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뭐 정말 여름 휴가 때 휴양지에 가서 버리고 온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 버려진 동물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실 버려지는 동물들이 거리를 떠돌다가 사고를 당하거나 뭐 학대를 당하거나 아니면 아사를 하는 경우도 많고요. 굶어 죽는 수가 있다는 얘기죠. 네, 이제 무차별적으로 학대를 당해서 뭐 맞아 죽는 경우도 있고, 그 차에 치이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죽는 아이들도 상당수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보통 저희들이 이제 뭐 돌아다니는 아이들을 신고하잖아요. 뭐 소방서나 뭐 구조대나 아니면 경찰이나 뭐 지자체에 신고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지자체에서 관할하는 저희가 시위탁 보호소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곳으로 보내지거나 아니면 이제 그 부분보다 조금 더 동물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는 분은 저희 같은 동물단체에 이제 신고를 하죠. 그러면 이제 저희 동물단체에서 이제 뭐 임시보호라든지 입양을 보내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설보호소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이제 그 어떤 개인이 이제 뭐 이렇게 그 유기된 동물들을 이렇게 거두는 경우도 있고 대체로 한 그 3가지 정도로 분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동물보호센터나 그 뭐 그런 사설 보호소 이런 데 수용되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도 되게 궁금한데요. 뭐 듣기로는 열흘 지나면 안락사 시킨다. 뭐 이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시위탁 정부나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시위탁 보호소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열흘밖에 보호 기간이 안 되고요. 사설 보호소는 그렇게 당장 죽임을 당하지는 않지만 사실 사설 보호소는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해요. 그래서 사실 뭐 당장 죽지 않는다는 것뿐이지 사실 뭐 거의 죽는 거나 마찬가지의 열악한 환경에서 처하기 때문에 일단 길에 유기가 되거나 아니면 길을 잃거나 하는 동물들이 한국에서 처하는 상황은 죽음 아니면은 뭐 지옥 같은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양하는 경우도 많이는 있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게 이제 입양률이 굉장히 떨어져요.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그 유기동물 보호소의 이제 통계를 보면 이제 주인한테 뭐 주인이 다시 찾는 경우가 뭐 10% 미만. 그 다음에 입양되는 경우가 25% 내외. 나머지는 이제 안락사와 뭐 자연사, 병사 이런 건데 그래서 상당히 이제 굉장히 그 주인에게 반환되거나 입양하는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낮고 그 나머지 아이들은 전부 다 안락사 당하기 때문에
이제 입양률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안락사에 대한 그 찬반 논란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는 입장이다. 뭐 동물보호센터의 그 수용 능력도 한계가 있고 또 예산도 또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이유가 있던데 그거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글쎄, 뭐, 안락사, 뭐, 현실적인 문제에서 뭐, 안락사를 할 수밖에 없다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아까도 말했지만, 그 독일 같은 경우는 거의 그 안락사율이 제로 정책을 추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다 입양을 보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보호센터나 아니면 일반 시민들이 입양에 대한 어떤 인식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근데 한국은 이제 그 인식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조금씩 지금 늘어가고 있는 추세긴 한데, 이제 우리가 입양을 장려하기 위한 활동들을 굉장히 강화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법적으로는 열흘이지만 충분히 그 주인을 찾기 위한 노력이라든지 입양을 위한 기회를 훨씬 더 많이 주는 그 노력들이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동물들이 어떻게 가정으로 입양되는지 그 시스템을 보시면 저희가 뭐 그 강아지 공장이라고 얘기해요. 그냥 아주 작은 그 집에서 혹은 농장에서 계속 그 모견 종견이라고 하죠. 새끼를 계속 생산하거든요. 그 시스템을 저희가 빨리 그 근절을 해야지 그 강아지를 쉽게 사고 이런 식으로 대량으로 생산하는 이 시스템 속에서는 이 유기는 계속적으로 그 순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공급 구조 자체를 좀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 아까 했었잖아요. 이렇게 나 아니면 누군가가 키워주겠지라는 마음. 근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버려지고 난 그 동물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보니까 보호해야 될 동물들, 쉼터, 보호소 이런 데가 사실은 열흘 지나면 그냥 안락사 시켜버린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또 다른 생각도 조금 더 심각한 그런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키우고 계신 분들 혹시라도 버리고자 이렇게 마음 먹고 계신 분들한테 말이죠. 네. 임순례 감독님께서는 아예 이렇게 사육을 해서 키우는 공급하는 그쪽에서부터 조절을 해 나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잘 키운 것까지는 좋은데 키운 다음에 마음이 변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어떻게 좀 버려볼까 하는 생각들 하시는데, 버린다는 개념보다도 어떻게 다른 분들에게 더 잘 연결해드리고 이렇게 하는 그런 무슨 중개업소 같은 거 만들면 안 될까요? 와, 그 중개업 하면 돈 좀 벌지 모르겠는데. 그 이제 뭐 강아지를 새로 키우려고 마음 먹으신 분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그 보호소나 각 그 동물단체에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강아지 혹은 고양이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새로 번식장이나 이런 그 펫샵에서 사기보다는 네. 입양을 함으로써 이제 뭐 생명을 내가 살릴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을 뭐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굉장히 선한 마음으로 길에 돌아다니는 유기견을 아주 굉장히 열심히 신고를 하거든요, 구청에. 네. 근데 그 아이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신고를 하세요. 내가 신고함으로써 그 아이를 책임지지 않음으로써 그 아이가 열흘 뒤에 혹은 길에서 열흘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더 길게 살 수도 있는데 오히려 나의 선의가 또 그 아이에게 목숨을 앗아가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거를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그 내가 어떤 아이를 구조할 때는 적어도 내가 이 아이를 내 주변에 이 아이를 잘 키울 만한 사람들에게 소개를 시켜준다든지 뭐 적어도 치료를 해서 어느 정도는 내가 임시라도 길게는 아니더라도 보호하면서 좋은 입양자를 찾을 수 있는 노력까지 같이 병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가지고 일반인 분들한테 좀 장기적으로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었으면, 그래서 잘 알리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버려진 유기견에 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조치들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이스 고객 이정재, 침대를 말하다. 옷장 살 때 옷 넣어보고 사는 사람 없잖아. 그런데 왜 꼭 침대는 누워보고 살까? 응? 왜겠어?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네, 도시의 유기동물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버려진 동물들이 얼마나 비참한 최후를 맞는지 잘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버려지는 동물이 없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뮤직 토크쇼 도시 동물과 공존을 꿈꾸다 4부에서도 계속됩니다.
인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인천 지역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준비된 인재가 지역의 관련 기업으로 취업하는 사업입니다. 취업 희망자는 채용 희망 기업이 원하는 기술이나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좋고, 채용 희망 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갖춘 취업 희망자를 뽑을 수 있어서 좋은 인천 지역 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injob.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사단법인 인천벤처기업협회와 함께합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안녕하세요. 만화 그리는 강풀입니다. 네, 집 앞에 오는 고양이들 밥을 줬었는데요. 근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체계적으로 길고양이들이 굶지 않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다가 이런 아이디어를 내게 됐죠. 그래서 이제 1년째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고양이들이 쓰레기통을 뒤지는 것은 배가 고파서 그렇거든요. 사람도 배가 고파서 그런 거기 때문에 조금만 더 이해와 관용의 시선을 가진다면은 좀 더 고양이가 친근하게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오늘 4부는 특집 공개방송 도시 동물과 공존을 꿈꾸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화가 강풀 씨의 이야기로 시작했는데요. 강풀 씨는 강동구 길고양이들의 캣 데이디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집 근처 길고양이들에게 밥을 주다가 길고양이를 위한 급식소까지 만들었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길고양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도시 동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고양이가 아닌 다른 동물들은 이 도시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4부 특집 공개방송에서 그 도시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가수 서영은 씨의 노래와 카라의 이혜원 정책국장 이야기로 꾸며지는 뮤직 토크쇼. 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조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들어갑니다. 왜 뉴트리라이트 더블엑스는 DNA 건강까지 생각할까요? 매일 유해산소가 우리 몸의 DNA를 공격하기 때문이죠. 비타민과 무기질, 식물 영양소를 담은 더블엑스. 항산화를 통해 DNA 건강까지 생각합니다. 80년 식물 영양소 전문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박스 주세요. 16km 복합 연비, 스포츠 주행 모드 탑재, 첨단 하이브리드 기술. 그보다 놀라운 것은 그랜저의 프리미엄을 담은 하이브리드라는 것. 또 하나의 그랜저 하이브리드.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의미 없이 너를 만지고 다른 사람처럼 날 안아도 빌고 빌었어 너의 가슴이 타는 여름처럼 다시
서영은 씨의 치사로 시작했습니다. 서영은 씨 고맙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에 제가 한 3년 동안 네. 못 나왔었어요. 활동을 네. 못하고. 뭐 하시느라고요? 아기 낳고 엄마가 키우느라고. 다시느라고. 네. 네. 그런데 그랬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도 뭐 지금 봐도 뭐 소녀 같으신데. 정말 감사합니다. 힘이 네. 나고요. 그렇군요. 앨범 내시고요? 네, 미니 앨범이 얼마 전에 나와서요. 활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뮤직 토크쇼 도시 동물과 공존을 꿈꾸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손님 한 분 더 소개해드립니다. 카라의 정책국장이시고요. 수의사이신 이혜원 정책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의사이신데요, 그죠? 네. 근데 카라와는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셨나요? 제가 몇 년 전에 독일 뮌헨대 수의대 내에 있는 그 동물복지연구소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이제 한국에서 동물보호 연구를 할 수 있을까 하고서 왔었어요. 다가 올해 초에 카라에서 이제 같이 일을 한번 해보자 제안을 해주셔서 지금 한국에 다시 연구 귀국하게 된 지 이제 3개월 됐어요. 그래서 저는 따끈따끈한 신상 활동가입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서영은 씨. 서영은 씨께서는 반려동물 키워보신 적 있어요? 네, 저도 강아지도 있었고, 네. 고양이도 있었고. 네. 네. 지금은 제가 직접 기르는 건 아니고요. 저희 어머니께서 네. 이제 가게를 하시는데 거기에 강아지가 한 2마리, 오, 고양이가 한 마리인데 네. 얼마 전에 새끼를 낳아서 또 한 3마리를 또 낳았어요. 늘었네요? 네. 그렇군요. 가족이 늦으셔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반려동물 하는데 사실은 우리 도시에서 만날 수 있는 동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반려동물 말고. 예를 들면 뭐 비둘기라든가 말이죠. 이 종종 나타나는 야생 동물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유심히 관찰하지 않으면 인지를 못할 만큼 다양하고 많은 동물들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 길고양이, 뭐 비둘기, 참새. 그리고 심지어 요즘에는 너구리와 같은 야생 동물도 지금 서울에서 출현하고 있고요. 그 현대인들은 조류를 접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포유류보다 조류를 더 무서워하고 싫어하고 거부하는 성향이 있죠. 여기 계신 분들도 비둘기가 많이 모여 있으면은 한 번쯤 피해서 지나가신 경험이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닭둘기라 그러고 막 도망가죠. 네, 네. 근데 옛날에는 비둘기들이 사람 보고 피하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오히려 피하기보다는 사람이 피해가는 사람이 있으면 있었지. 비둘기들이 네. 다가와요. 네. 모이 쪼으면서도 전혀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비둘기 떼가 하나의 관광 사업이었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럽의 경우는 베니스의 마르코 광장이라고 큰 광장이 있는데 거기에 약 10만 마리의 비둘기 떼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먹이를 거기서 팔아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 관광객들이 이제 그 먹이를 막 이렇게 손에다 올려놓고 있으면은 비둘기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막 앉아가지고 막 먹고 사람 여기 어깨에 앉고 머리에 앉고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8년 전부터 금지가 됐어요. 그게 베니스 도시에도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너무 기하학적으로 증가하니까 비둘기가 너무 많이 늘어나요? 네, 너무 많이 늘어나서 이제 환경 오염도 되고 이제 그거에 따른 도시 피해 금액이 어마어마했었던 거죠. 비둘기라는 게 사실 아주 예쁘지 않습니까? 이 평화의 상징. 그렇죠. 평화 상징들 비둘기 아닙니까? 예. 어느 때부터인가 약간 유해 조류 이렇게 되고 있는데. 유해 조류. 네, 정말 유해한 건가요? 지금 그러니까 현재 길거리에서 이제 마주하는 비둘기는 사실 전서구라는 통신을 위해 이용된 가축 비둘기였어요. 걔네들이 이제 야생화가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원래 우리랑 같이 살다가 이제 이렇게 도시에 나와가지고 이제 다시 비가축화됐다고 그거를 디도메스티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어느 나라나 도시마다 비둘기가 다 이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 옆에.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나라나 뭐 유럽 이런 게 아니라 거의 다 있는데 걔네들이 이제 둥지를 만약에 사람이 사는 베란다,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뭐 짓는다 이럴 때는 좀 문제가 생겨요. 네. 도시 비둘기에 먹이 못 주게 돼 있습니까? 네, 원래 먹이 주는 거는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해 동물로 지정이 되면서부터 먹이 주지 마라 이렇게 된 거죠. 유해 야생 동물로 환경부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예. 막 날아가면 저희가 막 날아다니는 쥐라는 얘기도 막 어떨 때 하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날면서 정말 어떤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건지. 그게 진짜 많이 받은 질문이에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수의사이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서 많이 하는데 뭐 비둘기가 날개짓을
하면은 세균이나 기생충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뭐 우리가 어떤 질병을 얻게 되냐 그걸로 인해서. 근데 비둘기에 대한 정보가 너무 부족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비둘기가 사람에게 세균을 옮기는 건 사실 드물어요. 그러니까 비둘기가 걸릴 수 있는 질병 대부분이 조류들 사이에서 전염이 되는 거고, 이제 사람한테까지 가는 거는 드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살모넬라 하면은 우리 인간도 살모넬라 걸려가지고 막 설사하고 막 엄청 아프고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비둘기들이 갖고 있는 살모넬라가 학명으로 살모넬라 투피무리움 바리아티오 코펜하겐이에요. 굉장히 살모넬라 코펜하겐으로. 네. 네. 그거는 사람한테 옮겨졌다는 보고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비둘기 사이에서 굉장히 전염이 많이 되고 많이 죽어요. 비둘기들이 그 균으로 인해서. 근데 이제 비둘기가 사람한테 옮길 수 있는 균은 앵무새병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정말 직접적으로 만지거나 키워야 돼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한 가지 제가 주의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아파트 이제 베란다 이런 데에 비둘기가 둥지를 틀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럴 경우에는 기생충 관련해가지고 좀 조심을 해야 돼요. 기생충? 네. 사실 비둘기가 뭐 날 때 기생충 안 떨어지나 그러잖아요. 뭐 벼룩, 진드기, 뭐 빈대 뭐 이런 것들이 떨어지지 않냐 물어보시는데, 기생충도 살아야 합니다. 살아야 하기 때문에 꼭 비둘기 몸에 꼭 붙어가지고 매달려 있어야 돼요. 네, 매달려 있어야죠. 안 떨어지려고. 냉간에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무슨 후두두두 그 기생충이 떨어지면 살 수가 없겠죠. 네. 근데 이제 그런 집에 그 둥지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그 기생충들이 둥지에서 있는 기생충들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집 안으로. 그런 거는 애초에 방지하시는 방법은, 비둘기들이 이제 둥지를 지려고 한다. 그럴 때 바로 그거를 방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치우신다던가 뭐 이렇게 막으시다던가. 이 도시의 그 비둘기를 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뭐 싫어하고 그런 것보다는 그냥 피해 가시는 게 뭐 좋고, 뭐 일부러 학대하는 일만 하지 않으시면. 먹이는 주지 말고. 먹이는 주지 마시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는 그 지자체나 정부 차원에서 저희 정책적으로 그걸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독일의 아우스부르크나 아헨 뭐 이런 지역은 따로 비둘기 아파트를 만들었어요. 그 둥지. 비둘기들이 그 안에서 이제 다 둥지가 안에 여러 둥지가 있는데, 거기 안에다 이제 알을 낳잖아요, 비둘기들이. 그러면은 이제 그 알을 플라스틱 알이나 다른 알로 교체를 해요. 그러면은 이 비둘기들이 새끼가 나올 때가 됐는데 그러면서 계속 기다려요. 그 다음 알을 안 낳는 거예요. 부화될 때까지. 얘네들이 많이 나오면 1년에 6알까지 낳거든요, 비둘기들이. 네, 그런 식으로 뭐 정책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뮤직 토크쇼 도시 동물과 공존을 꿈꾸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잠시 방청객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도시동물에 대한 퀴즈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서영은 씨께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힌트를 들으시고 연상되는 동물이 무엇인지 맞히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능청스러운 사람을 비유한 동물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양재천. 또 세 번째, 라면. 네 번째는 태풍 이름. 네. 너구리. 너입니까? 너구리는 안 되는데요. 네. 다시 한 번만. 네. 너구리. 네, 맞습니다. 너구리. 정답입니다. 맞추셨습니다. 네. 이 동물 좋아하십니까? 그냥 양재천 주변에 살아서 많이 봅니다. 많이 봤어요? 네. 저도 가끔 거기 거닐리는데 저도 가끔 보거든요. 아니, 밤에 만나면 안 무서워요? 원래 동물을 좋아해서. 야, 너구리도 밤에 안 눈빛이 이렇게 무서워하시구나. 딱 파랗게 나타나죠. 예. 저는 못 보셨어요? 이 너구리가 양재천 일대에서 아주 비상이 걸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뉴스에 나왔었죠. 네. 예, 양세천 일대에 마주치는 너구리는 사람 가까이에 접근하는 아이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야생성을 잃은 아이들로 볼 수 있어요. 야생성이 강한 너구리는 사람들 눈에 그렇게 뜨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너구리가 사람을 공격하는 일은 사람이 먼저 너구리를 해야 할 때 어떤 방어 기제로 이제 공격을 할 수 있는데요. 광견병이 걸린 너구리는 사람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안 되는데. 네. 근데 광견병 예방 차원에서 봄과 가을에 8만 개 광견병 예방 접종 미끼를 뿌려요. 살포를 해요. 그래서. 예, 근데 이제 너구리들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피부병에 걸린 너구리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 개선충, 옴, 진드기에. 전 뭐 멀리서 봐서 잘은 몰랐는데 항상 긁고 있는 듯한 느낌이긴 했어요. 예, 네. 너구리가 긁고 있는 거 보셨다고요? 이렇게 계속 얼굴도 이렇게 긁는 것 같고, 예. 네, 맞습니다. 맞나 예, 봐요. 그 오음 진드기가 굉장히 가려워요. 그래서 이치 마이트라고 영어로는 부르는데요. 이 간지럽고 털이 빠지고 그리고 피부 벽이 상하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심하고 면역도 떨어지니까 음식을 구하기 쉬운 사람들 곁으로 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음식 쓰레기를 뒤져서 먹고 또 이제 너구리가 생긴 게 귀여우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막 먹을 거 던져주고 그런 거 막 유튜브 영상으로 떠 있던데 혹시 먹을 거 이렇게 던져주셨나요? 저는 뭐 가지고 있는 저 먹기 바빠서 주진 않았는데 주고 싶은 생각은 솔직히 있었어요. 귀여우니까. 네, 근데 그러지 말아야겠네요. 예, 그러면 이제 더 야생성을 잃고 저희한테 의존하게 되는 거죠. 이혜원 국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이 동물들이 이렇게 유해 야생동물, 그러니까 해로운 야생동물로 지정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그 환경부에서 이제 얘기하기로는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유해 야생 동물로 지정이 됩니다. 아니 근데 뭐 비둘기, 참새, 뭐 어쩌고 까치 이런 동물들도 포함이 돼 있는데요. 네, 환경부의 설명에 따르면 참새를 이렇게 무섭다고요? 아니요, 무서워서 참새 무서워서 그 유해 야생 그 동물이 아니라 그 장기간에 거쳐 이제 무리를 지어서 이제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준다. 또는 뭐 그 비행 시설 또는 뭐 어떤 항공기 그리고 군 작전에 피해가 된다. 그래서 이제 지정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까치 같은 것이 이 전봇대 위에다가 둥지를 튼다든가 그래서 이제 정전 사고도 생길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해로운 사태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로군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도시에서 공생을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서로 이렇게 불편한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타나면은 일단 무서워만 하잖아요. 뭐 비둘기요? 일단 아니면 뭐 모든 이런 유해하다는 동물들이 나타나면 되게 무서워만 하는데 좀 약간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그럴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좀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좀 그 자리를 너무 사람이 다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도시가 커지다 보니까 인간을 대표하는 도시가 커지다 보니까 이제 그 동물들이 자기네들 어떤 생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영역이 이제 침투가 되고 이제 그 살기 위한 어떤 먹이를 구하는 게 힘이 들어진 거죠. 유해동물로 정한 것 자체도 사람한테 일단 피해가 되기 때문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미안한 생각이 많이 드네요. 네, 인간 중심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에게 접근을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는 뜻인데 그 자연 생태계에서 잘 살아갈 수 있으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자연이 이렇게 피폐해졌나요? 생태계가 파괴가 됐죠. 저희가 많이 침투를 했죠. 도저히 거기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사람들 세상으로 자꾸 내려오는 거네요. 그런 게 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희 여러 방법이 있어요. 그런 야생 동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음식 쓰레기통을 이제 외부에다가 오래 세워 놓는다던가. 그럼 유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유혹이 돼서 막 내려오니까 그러고 뭐 의도적으로 식량을 준다던가 이런 행위는 이제 금지를 해야 되고 이제 그 전봇대 위나 이제 그런데 둥지 짓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시설 위에다가 새들이 앉지 못하도록 어떤 방지하는 시설물, 그물망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좀 날카로운 시설물들을 이제 설치하면은 이제 새들이 못 앉겠죠. 굉장히 저는 엄마 입장에서 아이한테 항상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듣는데 하지 말아야 될 거를 가르쳐야 되는 약간 그런 느낌도 좀 드는 것 같아요. 야생동물을 못 알아듣지만 이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타일러야 될 것 같은. 그렇군요. 이번 공개 방송의 주제는 도시
동물과 공존을 꿈꾸다였습니다. 우리 사회 여러 가지 참 부끄러운 민낯이었죠. 유기견에 관한 이야기도 해봤고요. 길고양 이야기도 했고 비둘기 이야기, 너구리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제 좀 우리 곰곰이 좀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이 도시 동물과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조화롭게 공존해 갈 수 있을까? 많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여러분들께서도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서영은 씨와 이혜은, 이제 서영은 씨와 이혜은 씨께서 도시동물과 우리 인간이 모두 행복할 수 있는 방법,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한마디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영은 씨? 일단 저는 뭐 기본적으로 이곳이 내가 사는 곳만이 아니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동물들을 위해서, 동물들을 위한 게 귀여워서 뭔가 더 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더 자기 자신이 살 수 있게 하려면은 그게 도움이 아니라는 걸 인식을 바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얘기들을 또 다른 분들과 많이 나누고 좀 그렇게 전파를 하는 게 작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원 씨? 도시라는 곳이 사람만 사는 공간이라는 편견이 이번 방송을 통해서 변화되길 바라고요. 동물이 살기 좋은 곳이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과 동물이 행복하게 서로 배려하면서 살기 바랍니다. 네, 도시동물과 우리 인간이 함께 살아야 한다. 서로 이제 이해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와 동시에 유해 동물로 지정된 동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에 관해서도 좋은 정보의 교환이 있었습니다. 이 공개 방송이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커피. 프림에 가장 많은 첨가물 카제인도. 두 번째 많은 첨가물 인산염도. 전혀 넣지 않은 대한민국 단 하나뿐인 커피. 좋은 커피란 이런 것. 커피를 바꾼 좋은 생각. French Cafe Cafe Mix Nouveau.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당신을 위해 내가 더 완벽해질게요. 물이 머무는 저수조부터 물이 나오는 코크까지 안팎으로 깨끗하게. 내가 처음이야. 이런 신선함. 쿠쿠 코크 살균 정수기 인앤아웃. 네, 오늘 함께 하신 특집 공개 방송 도시 동물과 공존을 꿈꾸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난주부터 보내드린 도시 동물에 관한 공개 방송은 오늘로 마치도록 합니다. 유기견 문제부터 도시에 정착한 다양한 동물들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마련했었는데요. 사람들의 편의로 다양한 동물들이 도시에서 살고 있지만 사람들 편의만을 너무 생각한 거죠. 동물들이 살기 녹록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도시에서 함께 살아가는 동물들에게 조금씩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공개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자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2710님께서는요. 유기견으로 우리 집에 와서 17년을 살다가 석 달 전에 교통사고로 하늘나라로 간 복돌이. 우리 가족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겁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오늘 공개방송을 들으시면서 그리고 뉴스 정면 승부를 들으시면서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서 휴대전화 끝자리 9568번님께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프로듀서 신아람, 기술감독 안홍진, 장미진, 작가 황순명, 김민경, 그리고 진행의 강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